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의 김우입니다. 앞에 지금 발표하신 강사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것은, 주제는 스케일 모형입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스케일 모형하면 꼭 우리 프라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캐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부캐는 이제 부캐가 아니죠. 주캐릭은 지금 대학 교수고요. 그 다음에 부캐1은 현재 제가 교수 창업을 해서 현재 그 공인산업디자인 대표로,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대표로 있고요. 세 번째 부캐는 스케일 모형 쪽에 업계에 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나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부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정년 후에는 이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디자인 분야 또는 그다음에 스케일 모형 분야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좋은 것들만 빼내서 좀 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창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접목됐을 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창작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최근에 이 스케일 모형 업계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현재 산업디자인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로는 주식회사 모노키오라고 하는 공인 디자인 전문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스케일 모형 분야는 특히 데칼이라고 하는 전사지 분야에 있어서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최근에 좀 접었습니다. 접은 지 딱 3개월 전. 그래서 제 방에 한 1억 원어치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개는 했고요. 지금 다 비행기만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고 여기 있는 건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이거 곱하기 한 4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랑이 있죠? 제가 만든 것들이 국립과학관이나 또는 광주에 있는 제2전투비행단 박물관이나 또는 몇몇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객단가는 조금 비쌉니다. 하나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제가 판매하는 게. 이거 다 팔면 차 한 대 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했고요. 자, 최근에 이런 제조 분야의 핵심 트렌드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강의 시간에 또는 여러 가지 특강 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아마 많이 익히 듣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능형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학교도 이번에 제가 지금 그 주도가 돼서 탄소 중립 관련 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디자인, 1년 내 디자인 모든 과정도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생산이라는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도구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이 3D 프린터는 최근에 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장비입니다.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나왔던 장비이지만, 과거에는 그 3D 프린터의 성능이라든지 실제 가격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단, 지금 얘기하는 취미까지 과연 이게 적용이 될까? 라고 생각을 적용을 못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 모형이라는 거는 일반 제품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48분의 1 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48분의 1 하면 48분의 1 하면 요만해요, 사람이. 근데 3D 프린터는 적층 두께 혹시 아세요? 가장 좋은 장비가 0.1인치입니다. 근데 요만한 거 해봐야 몇 번 지나가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눈, 코, 입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실에 있는 3D 프린터, 특히 FDM 장비들 0.1, 그거는 0.1인치도 안 나와요. 0.2mm, 0.3mm 정도 두께가 쌓여지는데 눈 하나에 0.01mm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케일 모형 업계에서는 저거 못 쓰는 장비. 큰 장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멘트를 가지고 프린팅을 하면 건축을 하는데 와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에요. 왜? 노즐 두께가 이만. 그거는 프로그램만 올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스케일 모형이라는 거는 취미지만 하이테크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D 프린터를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얻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쉽게 넘어가 봅시다. 자, 기존에 우리 스케일 모형 분야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만들었던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산하는 분야는 금형을 만들고 금형을 통해서 사출을 해서 사출은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변형이 와서 엔딩이 돼서 못 쓰는데 하는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디테일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압축을 하거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디테일이 안 나와요. 스케일 모형하는 친구들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 보면 이젝션 시트라는 게 있는데 이젝션 시트라는 건 레버 당겨서 위험한 상황에서 공중으로 띄워서 밖으로 탈출하는 장비예요. 가끔 우리나라에 약간 이상한 장군이 F-15E 신형 장비가 있는데 그게 뭐지?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졌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이젝션을 했어요. 그거 하나 날아가면 한 15억 정도가 날아가요. 장군이니까 뭐라고 못하고. 자, 그 디테일을 표현하자니 여태까지 모자랐기 때문에 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메가팩토리,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아카데미과 같은 데가 메가팩토리,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고, 이 스케일 모형의 산업에서는 두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었는데 게라지 분야는 그거를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실리콘 금형을 떠서 아주 디테일한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 산업이 한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산업 구조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3D 프린터가 제조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탁 뛰어들었어요. 여태까지는 뭐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저도 그 3D 프린터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 오시면 올 일은 없겠지만 제 방에도 3D 프린터가 6대가 있어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4K, 8K, 12K까지 해상도가 높아지는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FDM 방식은 안 되고 DLP라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48분의 1 얘기했죠? 요만한 한 1.8cm 정도 되는 스케일, 사람의 입술에 피규어를 박아놨는데 그 피규어가 표현이 돼요. 눈썹을 밴딩을 시켰는데 눈썹 밴딩된 게 표현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이 3D 프린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스케일 모델러들이 그동안 욕구불만, 예전에는 뭐 철사를 꺾어서 재료를 깎아서 조각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프린터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게라지 마켓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메가팩토리가. 왜? 시장을 뺏기기 시작한 게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프린터 장비들을 활용해서 같이 새로운 니치 마켓. 이 니치 마켓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프라모델 전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에 3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엄청난 시간들이 많고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시회가 있는데 전시회 가보면 구린내가 나요. 거기 오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40대. 보통 60, 70대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여요.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5, 60대. 그러니까 제 나이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면은 꽃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꼬마애가 하나 오면 걔는 그만큼 무료로 얻어가요.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씩 줘요. 그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면서 아까 얘기한 니치마켓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용자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가면 최근에 제가 이제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20대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보는 사람, 거기서 직접 창업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취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TV나 TV 비디오 세대, 멀티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취미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나이 때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앞에 나가면은 문방구에 프라모델이 전시된 걸 갖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게 되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야,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라는 새로운 니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제조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니치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결국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혁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아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 대표가 돼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또 영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수익도 만들어 나가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런 회사들, 제가 아는 그 회사들이 이쪽에 많아요. 특히 부산에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희한하면서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이 부산 쪽에 오면 그 회사들 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과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는 모든 사업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디다 얹어서 판매될 것인가, 시장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결국은 시장도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 사업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프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12K짜리 3D 프린터예요.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크지 않아요. 요거 사이즈가 10cm, 길이가 10cm, 폭이 8cm, 높이가 15cm인가. 그러니까 우리 스케일으로 하기엔 딱 좋아요. 이거 얼마쯤 될 거야? 제가 소비자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께 얘기할게요. 120만 원. 깜짝 놀랐죠? 예전에 이 정도 퀄리티의 3D 프린터가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있어요. 제 방에 한 15년 전에 산 FDM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거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인데 재료값 1kg에 180만 원을 해요. 근데 얘는 재료값 키로당 8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빡하죠? 내가 투자비가 작아요. 투자비가 작고 퀄리티가 좋아요. 그럼 팔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요거는 35분의 1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냐면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cm? 디테일 보세요.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디테일이에요.
이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예전에는 진짜 작가들만 했던 그런 영역들이 일반 소비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자, 요거 지금 배에 사람들 있잖아요. 요 배 사이즈가 얼마나 거냐? 요만한 사이즈. 이거 700분의 1이에요. 이건 뭐냐면 배의 모형 사이즈는 250분의 1, 700분의 1, 1200분의 1을 이렇게 나와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 배에 얹어지는 소형 보트야. 그러다 보니까 요만.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 있죠. 예전에는 상상을 못하던 디테일이에요. 이게 지금 표현이 가능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가 일본 내 그 모형 잡지에 소개된 판매하는 사이트에 지금 얹혀진 건데,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창업한 회사들의 작품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형 전시에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참석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다 일본에 가져가겠다. 아직은 일본은 이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메가팩토리 시장에 속한. 근데 우리는 메가팩토리 시장이 아카데미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틈이 커진 거예요. 자,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손가락이요? 손가락에 위에 돼 있잖아요.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700분의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헬리콥터예요. 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멋있죠? 이게 700분의 1짜리 함선에 들어가 있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애칭이라는 도구예요. 애칭은 뭐냐면 황동판을 부식시켜서 만드는, 이거는 아주 얇은 0.1mm짜리, 아직까지 0.1mm짜리는 3D 프린터가 견디지 못해요. 부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칭으로 만들고, 아까 같이 0.2mm, 0.3mm 이 정도 두께 나오는 것들은 요즘은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D 프린터를 크게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사고를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자, 이게 과거에 작가의 영역이었어요. 작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형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3D 모델링 능력만 갖고 있으면, 3D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창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사실은 저도 창업을 워낙 많이 했고, 이 학교 오기 전에도 창업을 했고, 접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사실은 거다도 쉽지 않은 게 청년 창업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실적도 요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서 저도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야, 네가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마인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기술들, 이 3D 프린팅 말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3D 스캐너 같은 장비들, 과거에는 우리 3D 스캐너 하면은 정관 위에 큰 접착식, 비접촉식 해서 이런 3D 스캐닝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카메라가 광학 형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졌고,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 샀는데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주면 실제 작은 스케일 모형 같은 경우는 읽어드릴 수 있는 3D 스캐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시장, 우리 새로운 시장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방법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 또는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갖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접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1년 내내 회사 다니기 싫잖아요. 6개월 다니고 사표 내고 3개월 여행 갔다 오고 다시 취업하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모델링 열심히 해서 제품 생산 한 500개 해서 딱 팔고 며칠 놀다가 또 모델링해서 팔고. 이러한 내가 시장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내가 떼돈을 벌겠다 그러면 죽을똥 살똥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플랫폼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초이스해서 접목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제조에 대한 혁신이라는 건 결국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15분 안에 맞추려니 되게 어렵네요. 사실은 첫 장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로 약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아주 짧은 강연으로 온라인 유튜브 강연이 있는데요. 생산력 AI 기반 전문적인 및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아니아의 강남구 대표의 온라인 강연이나 AI 프롬프트 디자이너 채용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주제로 서울미디어대학원 윤식 교수님 온라인 강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생산력 AI 기반 전문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아니아의 대표 강남구입니다. 동시에 하이스트 온라인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니아 연대기는 영화 보시나요? 소설이나? 보면 옷장 속에 가상세계 있잖아요. 아니아에서 아니아는 AI 기본으로 복잡한 설계 디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상세계거든요. 요즘 생성 AI를 얘기할 때 많은 적용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학 설계자를 위한 아스만 엔지니어라는 부분,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들을 위한 아스만 디자이너 같은 디자이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생성형 AI로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워낙 이제 시장이 계속 변하고 고유의 니즈가 다양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까? 굉장히 모든 직접적인 물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 아니아렉스가 독보적으로 이런 AI 기술을 제조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의 브레이크 부분이 기존에 사람이 있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단 1분 만에 타겟 성능만 넣으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에 계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런 3D, 2D 필름 AI를 위해서 3만여 개를 생성해서 드렸습니다. 항상 제조업에서 근본이나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의 부족이죠.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냥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눈에 봐서 그럴듯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학적으로 비전을 해야 되고 공학적인 성능이 있어야 이런 설계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기술은 딥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학적인 설계안을 생성하고 평가하고 최적화하고 추천하는 모든 기술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지 AI만 사용한 게 아니라 AI와 공학 설계 기술을 융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럼 이거 믿을 수 있느냐? 네, 저희가 이미 제조 현장에서 23건의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 기술은 현재 모빌리티 분야, 전자제품 분야, 해양 플랜트 제조 장비 등등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창업한 지는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다양한 VC들의 투자를 받아서 현재 프리-A자까지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한 규모 영상들만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엔지니어를 위한 아스만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공학적인 설계안을 생성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익스플로러, 새로 설계안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별레이터, 성능 조건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설계안을 생성해주는 옵티마이저, 이런 AI 모듈들이 들어있고요.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기존 제조업들이 설계할 때 이런 소량의 설계안을 탐색가지고 열심히 하고 고릅니다. 하지만 저희 아스만 엔지니어를 이용하시면 사스리반을 작성되니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런 수천 개의 설계안들을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예시는 실제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과학식. 이게 AI가 생성한 스케치 설계안들이 유사한 것들 색깔로 묶어주기도 하고, 공학적인 성능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주는 것. 시뮬레이션도 필요 없고요, 테스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성능에 맞게. 그리고 사람이 직접 설계하는 업로드를 해주는 거기에 대한 공학적인 성능들도 바로 예측해주고, 기존의 거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학적인 성능을 넣어주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설계를 실시간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디자인들은 내가 팀원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협업툴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좋은 디자인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융합을 해서 새로운 또 설계안을 생성을 해내요. 이렇게 제조업의 제품 개발에도 생성의 AI가 쓸 수 있고, 두 번째 예시는 디자이너를 위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휠의 예시랑 봐주시면 예를 들어 이건 간단한 내용이고요. 실제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하고 있어요. AI가 스스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를 먼저 생성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휠의 스포크 S를 갖고 가면서 이렇게 탐색을 내가 원하는 좀 스타일이 나오면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겠죠. 스테이블 디비전스라고. 그리고 생성을 하면 디자이너가 그걸 다시 디자이너가 생성을 해내면 자동차 입힘이 어떨까 하는 걸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하면서 그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해주는 거.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3D로 만들어졌을 때 경량성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단단한지 강성을 예측해주는 그런 다양한 공학적인 특성과 디자이너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협업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라이언랩스는 이렇게 생성형 AI 기반 제품 설계 및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잖아요. 사실 저희 대한민국이 뭔가 특화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제조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생성 AI 파운데이션과 함께 제조업을 위한 디자이너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여기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회사인 플러스 X에서 나온 공고고요. 담당하는 업무가 생성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신규 AI를 활용한 이 메타 휴머를 생성해서 관리하는 일,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브랜드 키 비주얼 생성이 주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직구를 뽑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생성형 AI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인상을 빠르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해 주시는 사항을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퍼피 UI 모드 구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 LM의 프롬프팅 원칙과 활용에 대한 이해, AI 이미지 생성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로라 제작 경험,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모델 학습할 수 있는 모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AI를 활용해서 코딩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을 생성형 AI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 방식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국내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광고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컨셉을 잡아서 모델을 초대하고 촬영 기사가 사진을 찍고 디자이너가 최종적인 수정 작업들을 통해서 타이프까지 넣어서 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화된 거예요. 텍스트 생성 AI 통해서 컨셉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미지 생성 AI나 가상 휴머를 통해서 모델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타이포그래피까지 최종 디테일까지 마무리하면은 혼자서도 몇 시간 안에도 이런 이미지들을 충분히 멋지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가 우리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이미지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세팅하고 프롬프트를 잘 요청해서 출력값을 받아내고 그 출력값을 잘 평가하고 관리해서 원하는 산출물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잘 조련하고 훈련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AI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디자인 전 영역에 이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디자인 회사에서 AI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뽑게 될 겁니다.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AI 시스템을 정의하는 거죠. 이번에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AI가 어떤 것들이냐, 이미지 생성 미드전에서 바뀌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모델링을 하고 최종적인 작업들을 포토샵을 통해서 디테일한 작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구조랑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그 인물을 생성할 때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러 가지 스타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스타일 구성되는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요청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을 잘 생성해낼 수 있는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정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그 능력과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속 평가하고 수정하는 단계예요. AI 써보시면 원하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불명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수십 장, 수백 장 뽑아보고 다시 프롬프트를 수정해보고 또 다시 한번 시스템 업데이트 해보고 이런 반복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전반부에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 조사하는 디스커버 단계나 컨셉을 정의한 디파인 단계들은 대부분 챗GPT 같은 텍스트 생성 AI가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디벨롭하면서 프로타입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이미지 작업을 고도화하거나 자동화하는 이런 식의 그 작업들, 또 학습된 모델을 만드는 방식들, 이런 과정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디테일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디자인 작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직군이 나타났었던 때가 이 UX UI 디자이너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때 UX UI 디자이너들이 정말 취업이 잘 됐어요. 제가 이제 석사과를 했던 17년 전인데 그때 사용자 조사 한번 해보고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아봤다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바로 채용을 해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디자인 학과에 UX UI 디자인 전공이 생겼고 UX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취업이 잘 된다든지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군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직군에 대해서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AI 전문가가 디자인 작업했던 두 가지 다 해왔던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성 AI에 대한 빠른 이해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디자인 역량이 합쳐진다고 하면은 AI 프롬프트 디자이너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준비해 가시면 앞으로 경쟁력과 또 디자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인재로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함께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들도 저희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굉장히 기초적인 과정이고요. 프롬프트 디자이너 시작하는데 미드저니 우선 마스터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저니가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잘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미지를 아주 잘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탁월한 실력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친해지시고 이미지 생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배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에 진행되고 또 매달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모든 공식적인 세미나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자유롭게 정치 관람을 하시고 네트워킹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